고! 달슨의 라이브! 이번 주부터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이 시작됩니다. 1, 2차전으로 나눠서 치러지게 되는데 경기별로 해서 프리뷰와 리뷰 해드릴게요. 첫 번째 프리뷰는 독일의 라이프치히와 잉글랜드 리버풀의 이제 경기입니다. 다가오는 새벽 5시에 1차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경기는 지난 시즌 팀 역사상 최고 성적이었던 4강을 기록을 했던 라이프치히, 그리고 지지난 시즌 챔피언 리버풀의 그런 맞대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이프치히에는 황희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 또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또 지켜볼 만한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이 경기는 원래대로 하면은 독일에서 열려야 되잖아요. 라이프치히 홈 경기인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독일의 입국 제한이 좀 걸리면서 이번에 잉글랜드 지금 리버풀 선수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할까 장소를 좀 물색을 했는데 헝가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정 같은 홈 경기를 1차전으로 치러야 되니까 사실상 중립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놓고 보면 말씀드렸지만 원정팀 리버풀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기록적인 3연패예요. 너무나 계속 좀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순위도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순위 6위는 정말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순위입니다. 2017년 11월 이후로 리버풀의 가장 낮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클럽 감독의 해임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동안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흐름 때문에 클럽 감독이 물러날 가능성은 없지만 그만큼 리버풀의 흐름이 좋지 않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챔스까지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거는 뭐 리버풀 입장에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겠죠. 더군다나 리버풀이 다음 프리미어리그 맞상대가 누구냐면 머지사이드 더비 에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홈팀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4번의 공식 경기에서 4전 전승, 지지 않는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데스리가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의 승점 5점 뒤진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홈에선 최근에 굉장히 잘 싸우고 있어요. 최근 챔스 홈 6경기에서 무패 5승 1무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골도 매경기 2골 이상 때려넣고 있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진짜 라이프치히 좋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도 챔스 최근에 독일 원정 좋았어요. 독일 원정 최근 5번의 경기에서 3승 2무 무패입니다. 진 적은 없고, 리버풀이 최근 독일 원정에서 진 것은 2002년 레버쿠젠에게 진 게 마지막이니까 19년 전에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헝가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뭐 독일 원정이네 뭐 홈이네 이런 이점이라고 하는 게 뭐 조금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맞대결은 두 팀이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뭐 라이프치히가 이렇게 챔피언스리그에 많이 나왔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좀 나왔잖아요. 맞대결 전적은 좀 없는데 그래도 두 감독이 너무나 서로를 잘 알죠. 나겔스만 감독, 클럽 감독 둘 다 이제 독일 출신이고 분데스리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고, 또 스타일적으로도 좀 유사성이 좀 있어요. 나겔스만 감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막 압박 강하게 하고 공격과 수비 전환 굉장히 빠르게 하고 이런 축구라 공격적인 어떤 기본적인 흐름을 좀 갖고 있는데, 뭐 클럽 감독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쩌면 창과 창이 막 부닥치는 그런 경기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상은 서로가 있긴 하는데 아무래도 리버풀이 좀 많습니다. 이게 좀 리버풀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뭐 미드필더 라이머, 그다음에 소보슬라이, 수비 쪽에 헨리치 좀 부상인데 크게 뭐 주요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들 빠진다고 해서 뭐 장기 결장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요 선수 중에는 이제 포르스베리가 부상 여파가 있다라고 하는데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본다고 합니다. 리버풀은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오랫동안 지금 만다이크, 마티프, 조고메스 센터백들 다 쓰러져 있죠. 미드필더 나비 케이타도 부상이죠. 공격수 조타도 역시 뛸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번 경기 또 밀러 또 다쳤죠. 파비뉴도 지금 부상 여파가 있죠. 그리고 이번 겨울에 들어왔던 수비 자원인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또 지금 부상 여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파비뉴나 밀러나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몸 상태 봐가지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너무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지금 흐름이고요.
황희찬 선수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좀 있으시죠? 황희찬 선수는 아무래도 그 짤즈부르크에서 뛸 때 리버풀 상대로 해서 진짜 멋진 골을 넣었었잖아요. 그게 2019년 10월이었는데 그것도 반다이크 앞에서 제쳐넣고 넣어가지고 골을 진짜 멋지게 넣었었죠. 근데 황희찬 선수는 이번 경기는 선발로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주전력에서 좀 밀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부상 여파도 있었고 코로나 여파도 좀 있었고 또 실제 주전 경기에서 약간 좀 밀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 때는 결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라이프치히가 이번 리버풀 경기 앞두고 모여서 팀 훈련하는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좀 공개를 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함께 여기서 팀 훈련을 하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좀 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교체 선수 명단으로 대기하면서 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이번 시즌은 한 경기 소화했습니다. 그때 터키의 바샥쉐이르와 경기 때 뛴 것이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 선수로 챔스 소화한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라이프치히에서는 이 선수를 기대를 좀 해야 되겠죠. 정말 미친 활약입니다. 앙헬리뇨 선수가 이제 왼쪽 윙백으로 뛰는데 너무 잘해요. 맨시티에서 이제 있다가 건너온 선수인데 분데스리가에서도 뭐 그냥 주 전력이잖아요. 윙백이면서도 거의 웬만한 공격수보다 스탯을 더 많이 쌓는 선수인데 분데스리가에서도 20경기에서 4골과 4개의 어시스트 정말 많은 기록들을 좀 세워놓고 있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무려 올 시즌 6경기에서 3골과 3개의 어시스트 6개의 공격 포인트니까 챔스에서도 한 경기 나오면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유벤투스의 모라타 다음으로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공격 포인트가 많은 선수가 바로 앙헬리뇨입니다. 좀 미쳤습니다. 좀 윙백의 선수인데 정말 폭발적인 오버랩. 특히나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왼쪽 윙백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놀드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는데 아놀드가 올 시즌 좀 어렵죠. 조금 살아난 듯 하다가 좀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어떤 매치업도 재밌을 것 같다. 리버풀에서 기대를 해야 되는 건 누군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흔들리는 걸 좀 잘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좀 안정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수비 쪽 같은 경우는 오잔 카박 지난번 경기 리버풀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치렀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좀 치렀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잔 카박이 샬케에 뛰면서 라이프치히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친숙한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물론 오잔 카박은 샬케가 올 시즌 굉장히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카박도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큼 뒤집으면서 리버풀에서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는 어떻게 소화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골키퍼 알리송도 안정을 좀 찾아야 되겠죠. 이게 수비가 흔들려서 그런지 요즘 막 알리송이 가끔씩 정줄을 놓고 좀 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있는데 켈러라고 하는 선수가 있지만 켈러도 약간의 부상 여파가 있어요. 어쨌든 알리송 믿고 가야 됩니다. 알리송이 얼마큼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경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면 또 이 경기는 아무래도 전방에서 더 막 싸워주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마누라 라인 마네, 피르미누, 살라 이 라인들이 조금 침체한데 이게 또 얼마큼 더 폭발할 수 있을지도 이 경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선발 라인업은 홈팀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3-5-2로 쓸 것 같습니다. 최전방이 은쿠쿠, 그 다음에 폴센, 허리 쪽은 왼쪽부터 앙헬리뇨, 올모, 캄플, 자비처, 아담스, 백스리는 클로스터만, 우파메카노, 지금 이제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무키엘레, 골키퍼는 이제 굴라시가 쓸 것 같고 황희찬 선수는 교체로 대기하면서 흐름에 따라서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리버풀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 마누라 라인, 피르미누, 마네, 살라 허리 쪽이 좀 고민인데 커존, 커티스 존스 그리고 이제 베이날둠, 티아고 알칸타라가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있는데 약간 실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패스. 그다음에 수비는 왼쪽부터 로버트슨, 핸더슨이 내려가고요. 센터백이 워낙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잔 카박, 오른쪽은 이제 아놀드, 골키퍼는 이제 알리송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는 되게 재밌을 거예요. 흐름이야 어떻건 간에 사실 이렇게 뭐 두 번의 경기로 승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기에서는 초반에 기세, 경험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다가오는 새벽 5시인데 어떤 경기 어떤 결과 나올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